윤석열 대통령의 알코올 중독 논란 또 터졌습니다. 정부의 이 소통 방식에 또다시 등장한 게 술입니다. 소통은 이꼴 술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통령. 그럼 지금까지 소통하는 정부를 그렇게 강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 술자리를 염두에 둔 이야기가 아닌가 심히 의심스러울 지경이죠. 자, 일단은 관련된 내용의 매일경제 단독 기사를 먼저 보겠습니다. 단독, 점심시간 제한 없다. 윤석열 대통령 비서진의 국민, 기자 많이 깊게 만나라. 청와대에서 오후 1시 30분까지 엄격하게 적용했던 점심시간 제한을 없애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하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각계 전문가들은 물론 언론과 충분히 만나고 대화하면서 소통하라. 참모들의 점심시간은 외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합니다. 국민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낯술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하라는 당부까지 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낯술만 빼고 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대통령이 나서서 설명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낯술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최근 장 차관 등 주요 부처 국무위원들에게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한 정책 관련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한 바가 있었는데 정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였다라고 하죠. 스스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국가 전체를 보면서 문제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내달라. 특히 추경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를 상대로 해서 설명과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까지 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엔 여기에 이어서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에게 대면 소통을 강조하면서 낯술을 이야기한 겁니다. 낯술을 이야기한 것은 정말 술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격의 없이 충분한 소통을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 택해도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을 내놓긴 했지만 과연 그럴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는 국민 기자를 많이 깊게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중요한 것은 국민 앞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이죠. 각계 전문가 그리고 언론과 충분히 만나고 대화해라. 이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야기 될 수 있도록 이들을 포섭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하는 이 충분한 소통이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말해서는 소통이라는 것과 접대라고 하는 것에 그 뜻이 어떻게 다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의 정말 한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특수부 검사 때 버릇이 나오는 거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검사로서 기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겠죠.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검사로서 해왔던 그 소통의 방식, 대통령이 돼서도 그 소통의 방식을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이 아니겠죠. 이 술 문제라고 하는 것, 지금만 이렇게 거론된 거면 뭐 그렇다 저렇다 뭐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술 문제는 지금껏 계속되어 왔던 논란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자, 당장 최근의 이야기만 좀 보자고요. 최근 여야 만찬의 무산에 대해서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김치찌개에 소주 한 잔이라고도 하는 거였다. 그렇게 좀 격의 없이 만나자. 여야 지도부의 어떤 회동, 이들을 모아서 대통령과의 어떤 만남 자리를 만드는 것. 이것을 애초에 소주 회동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윤석열인 거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허구한 날 이렇게 술만 찾습니다. 근데 이미 정치인임을 선언한 이후부터요.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선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의 과도한 술 사랑이 매우 많이 언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요. 심지어 그의 정치적 행보의 모든 곳곳에서 언론 보도의 사진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의 잔을 들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잔을 안 들고 있는, 건배를 하지 않는 모습을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죠. 심지어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밀착 마크했던 동아일보 모 기자의 보도에 따르게 되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의힘 선대위가 윤석열 당시 후보가 너무 술을 자주 마시니까 이거 안 된다, 술을 끊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조언할 정도의 상당히 술을 자주 입에 대는 사람이었고, 심지어는 대구 일정 때문에 뭐 숙소를 잡았을 때 이때 술 못 마시게 하니까 알겠다, 안 마시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윤석열 당시 후보가 말과는 다르게 방 안에서 와인병이 여러 병이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대위 관계자가 이 술들을 압수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런 것을 기사화했던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동아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였죠.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대선 과정에서의 후보자들 토론 때도 뭐 술과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죠. 갑자기 토론 일정을 딱 취소하고서 몸이 안 좋아서 이 토론을 깼다라고 했던 윤석열 당시 후보, 근데 몸이 안 좋다라는 말과 다르게 그때 술자리에 참석해서 술을 마셨던 것이 확인돼서 논란이 일었던 바도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 더 과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술 논란이 왜 더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이 과거의 행적들로 어느 정도 판단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과거로 조금 더 넘어가서 지금으로부터 한 9년 전에 TV조선의 방송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뉴스프리존의 기사로 대체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구두 양말 폭탄주는 8년 전 TV조선에서 나왔다. 실제로 윤석열은 악질 특수부 검사의 전형적인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왔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윤석열이 룸사롱에서 양주를 마시며 아버지뻘 되는 기업회장 또는 임원들을 불러내어 자기 구두 속에 양말을 벗어넣은 술잔을 만들어 폭탄주를 마시게 했다는 얘기는 널리 회자되는 사례. 이것을 황운하 의원이 언급을 했던 이야기죠. 더 내려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구두 양말 폭탄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9년 전입니다. 지금 이게 작년 기사니까요. 9년 전인 2013년 10월 TV조선 방송에서 등장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윤석열 여주시청장의 술버릇에 대한 언급을 했던 그러한 방송이었죠. 검사 출신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조차 지난 3월, 이거 작년 기사라는 점 염두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검찰 내 패거리 문화를 공개적으로 질타하며 소위 구두 양말 폭탄주 건을 언급하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작년 8월 10일 날에 올라왔던 기사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9년 전에 TV조선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이야기인 거죠. 이렇듯 검사 시절부터 사랑하던 술 아닙니까? 심지어 구두에다가 폭탄주까지 말아 여기저기 잔을 돌릴 정도의 대단한 애주가라고 하겠죠. 제가 어제는 뭐 술주정뱅이와 거의 견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뭐 순화해서 애주가 정도라고 이야기를 뭐 하죠. 근데 저는 이쯤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애주가 최근 미사일 3발의 북도발이 있었을 때 이때도 NSC를 열지 않았던 윤석열, 심지어는 안보 상황 점검 회의만 열었는데 그때 주제도 본인이 한 게 아니라 김성한 실장이 주재하에 회의를 열었었죠. 근데 대통령은 그 시기에 칼퇴근한 게 아니라 집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실에서도 언급을 하면서 칼퇴근은 가짜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그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윤석열 대통령 과연 그는 뭘 했던 걸까요? 분명 그때 청와대의 답변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대통령 밤 늦게까지 일했다. 그리고 밤 10시에 화상으로 열렸던 제2차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등 임기 초반부터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참석을 했고 두 번째로 열렸던 회의였고, 코로나19 대유행의 단계를 종식하고 미래 보건 위협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던 회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회의들을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NSC든 안보상황 점검회의든 주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북한의 도발과 같은 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보다 중요한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싶죠. 안보보다도 이 정상들과의 회의가 더 중요하다라고 우선순위를 잡은 대통령의 판단, 뭐 그렇다 칩시다. 근데 그렇다 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KTV, 그러니까 국민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보도를 냈던 바가 있었죠. 코로나19 정상회의, 윤 대통령 첫 국제연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그 회의인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연설은 사전 녹화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윤 대통령은 글로벌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우리나라 노력과 향후 계획 등을 각국 정상에게 설명할 전망, 다만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참석하는 만큼, 자, 이게 중요합니다. 사전 녹화 영상을 통해 참석하는 만큼 바이든 미 대통령 등 정상들과의 직접 소통은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해당 회의는 사전 녹화 영상으로 추진되었던 만큼 본인이 참석을 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대변인실을 통해서 내세운 명분이 거짓말이라는 게 들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럼 이때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는가? 안보를 내팽개친 채로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언론들이 이걸 묻습니까? 전혀 안 묻고 있어요. 정말 어디에서 김치찌개에 소주나 마시면서 만취 상태에 있었던 거는 아닌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설마 이때 마신 술의 숙취 때문에 그 외 13일에는 12일에 출근했던 시간보다 더 늦춰진 9시 55분에 출근을 했던 이유, 설마 숙취 때문인 겁니까? 무엇이 되었든 의문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해명이다. 결국은 거짓말도 탄로나는 굉장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된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알코올 중독자와 진배 없다라고 느껴지는 발언과 행보들, 분명히 이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아무렇지 않게 낮술도 좋으니까 저기 언론인들 만나, 전문가들 만나 라고 하는 것의 말의 자체가 문제입니다.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시간에 공무원들한테 낮술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정신 나간 그 발상, 그 자체가 문제고요. 그리고 기자들이랑 술로 소통하라는 것, 접대를 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지난 이명박 때가 오버랩이 됩니다.
어떤 오버랩이냐? 쿠키뉴스 기사 먼저 보시죠. 접대, 경력금, 귀양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자금으로 기자 관리? 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확보한 불법 자금으로 우호적인 언론인 등을 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2006년 이 전 대통령 측으로 접대를 받았다고 기록된 기자들의 명단과 출금 전표와 접대 내역, 이 전 대통령이 설립한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발견이라고 하는 쿠키뉴스의 기사가 있었고요. 다른 기사도 보시죠. 미디어오늘의 기사였습니다. 지난 2018년에 올라왔던 기사죠. MB에게 밥 얻어먹으려고 돈 받았던 기자들, 수십만 원은 상당의 접대부터 경력금에 추석 귀양비까지 받은 기자들, MB 조중동 중심으로 관리한 정황, 접대받은 기자들은 처벌이 없다. 좀 더 디테일한 접대 과정에 대한 의혹은 지난 그 브레이크 뉴스의 일부 기사를 좀 보도록 하죠. 김유찬 대표가 검증위에 제출한 기자 성접대 내용. 김유찬은 6월 20일 한나라당 검증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기자 성접대 관련된 내용을 제출했다. 개요. 96년 종로 선거를 전후로 이명박 후보 측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 형성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언론 관리, 기자 접대를 포함. 당시 본인이 주로 담당했던 임무 중 하나가 바로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 대한 관리였으며 이들에 대한 촌지 제공, 식사, 룸사롱 술 접대 및 그 이상의 접대까지 조직적으로 이 언론인을 관리했다. 주요 언론사별 관리를 대략 40명 정도의 선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MB 캠프에서 관리한 주요 언론인, 10년 전이라 상세히 그 명단을 기억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으나 접대의 빈도수가 많았던 언론인은 본인이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현재 이들이 각 언론사의 주요 포스트에 포진하고 있고 MB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MB 언론 관리 실태, 주요 언론사별로 정치부, 편집부장, 이러한 데스크급은 MB가 직접적으로 접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일반 기자는 A 비서관과 본인이 관리를 했다. 대개 100만원에서 등급별로 70만원, 50만원 정도 식사 및 술 접대와는 별도로 촌지까지 교부를 했고 식사 접대 후 지정된 룸살롱으로 가서 술 접대 및 성접대를 실시했다. 자, 문제는 이러한 MB 때의 방식이 윤석열을 보면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이걸 보시죠. 지난 3월 26일자 당선자 신분에서의 행보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디어오늘의 기사입니다. 윤석열 당선자 연일 언론사 국장들과 식사 정치, 주요 언론사 보도국장들과 편집국장들을 비공개로 만나면서 식사 정치를 했다. 똑같죠? 하필이면 친이명박계 인사들이 그의 검사 시절부터 해서 지금의 정부에 이르기까지 핵심 축으로 모여 있었던 것을 보았을 때 이명박이 했던 그 언론 관리의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행보가 조명이 되어 왔던 겁니다. 기자들에게 술을 접대하면서 이뤄지는 권한유착, 그리고 용돈 쥐어주듯이 이렇게 기자들 주머니에 찔러 넣어지는 돈봉투, 촌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소식인 거죠. 대놓고 낮술 해도 좋으니까 기자들하고 이야기해. 뭐가 다릅니까? 아무튼 이 술 이야기 정말 임기가 시작한 이후에 역시나 빠지지 않고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게 점술, 도술, 침술, 낮술, 어떤 술이든지 참 술을 좋아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한번 빠져들게 되면은 이게 사리분별을 못하는 것들만 골라서 좋아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왜 사리분별을 못해 왔는지도 잘 알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